안녕하세요. 언어재활과 2학년 김예서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푸시는 원격 수업 학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학습법은 개인적인 방법이며 적은 힘을 들여 좋은 결과를 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빠르게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에 적합한 호다닥 공부법을 탈탈 털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원격 수업 전 준비 방법. 둘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시험기간 시간관리법. 셋째, 언어제할과 학생들을 위한 팁을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에 전공책과 프린트를 준비합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짚어볼 수도 있으니 전주 프린트들도 같이 준비하여 비슷한 내용은 함께 비교하며 수업을 듣습니다. 시험 기간에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로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전에 개인 카카오톡 창이나 한컴 오피스를 밑에 깔아둡니다. 휴대폰으로 듣는 사람은 주변에 컴퓨터를 켜놓거나 녹음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빠르게 진행되어서 시험 힌트들을 손으로 받아 적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둡니다. 밑에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대화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수업 도중이나 수업이 끝난 직전에 그날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짧게 정리해둡니다. 사실 저건 초반이라서 좀 오버해서 썼지만 줌 수업을 들을 때는 중요한 부분만 짧게 정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저는 한 공책에 여러 과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 추가 내용은 따로 정리하기보다는 강의자로 여백을 활용하였습니다. 여백을 활용하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 중 스피커를 켜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켜면 본인 얼굴이 뜨는 것이 거슬려서 집중이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얼굴을 꼭 보여야 하는 수업이라면 교수님 얼굴만 보이도록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피커를 켜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더 긴장하여 수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교수님의 질문에 빠르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어폰을 낀 조용한 환경을 추천합니다. 숨소리나 바깥소리가 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시간 절약과 파일 관리 방법으로는 요일별로 파일을 만든 후에 해당하는 과목을 넣고 각 과목 파일 안에는 지금까지 했던 퀴즈들을 모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과목 파일 안에는 지금까지 했던 퀴즈들을 모아서 저장해 두면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목차가 말소리 장애의 유형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목표들을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 세부 목표를 확인합니다. 내용의 흐름을 알면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할 양이 많아도 뒤죽박죽 어지럽게 외워질 일은 적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부 목표에 맞는 문제를 만드는 것인데요. 문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마비말 장애와 말 실행증의 특징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전공책을 한번 쭉 읽습니다. 그 다음 두 장애의 특징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지는 따로 만들지 않고 밑에 쓰고 바로 넘겨버립니다. 사실 귀찮기도 하고 해답지만 잃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종이로 답을 가리면서 문제를 빠르게 풀고 넘깁니다. 또한 저만의 꿀팁 하나는 이 부분은 확실히 객관식으로 나올 것 같다 하는 문제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술 형식으로 질문을 만듭니다. 그래야 더 자세히 외울 수 있어서 실전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키워드가 들어갈 빈칸을 뚫어서 파란색 볼펜으로 키워드를 넣어 외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벼락치기 꿀팁입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정리해뒀던 퀴즈들을 눈으로만 빠르게 풉니다. 답은 따로 정리하지 않고 전에 틀렸던 문제인지 아닌지 밑에 표시해둡니다. 그래야 시험 전날에 틀렸던 문제 위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퀴즈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의 경우 답은 어떤 것으로 고쳐야 하는지 파악하고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면 그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 외에 옳은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책을 찾아 맨 마지막 번호 밑에 써둡니다.
번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육지선다형이나 칠지선다형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구들과 소통하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잡담이 오가면 서로 제지하며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면 머릿속에 잘 남기도 하고 졸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늦은 시간 모두가 집중에 가장 잘 되는 시간에 만났습니다. 소근소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소통하며 공부하니 서로가 모르는 부분은 채워줄 수 있어 즐겁고 좋았던 공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 공부법입니다. 시험 전날에는 시험 힌트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전에 집중해서 교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다시 들으면 또 새롭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공책을 보고 프린트를 보고 내가 만든 문제들을 다시 봅니다. 제가 가장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자기 전에 메모지에 가장 자신 없는 목차의 제목만 짧게 쓰거나 페이지 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 행동만으로도 시험 직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디어 시험 직전입니다. 시험 직전에는 전날에 적어둔 메모지를 확인하고 직접 만든 서술 문제를 훑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과 특성상 3학년에 볼 국가자격증 대비를 위해 강의 자료를 모아두면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어 좋습니다. 직접 만든 문제나 각 장애별 특성을 따로 정리해둔다면 개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팁이 있습니다. 또한 양식을 맞춘다면 교수학습센터에서 주최하는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각 과목별로 정리한 것을 파일에 꽂아 보관하면 보기도 쉽고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후다닥 공부법을 탈탈 털어보았는데요. 다음 학기도 모두가 힘을 내서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도 푸시는 원격 수업 학습 방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